네, 9월 모의평가 14번 참고집 판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4번이 15번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14번이 결국 미적분에 관련된 참고집 판단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밸런스 딱 맞네요. 그리고 15번의 점화식.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지만 문제 자체를 예측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 자, 우선 다항 함수의 해석이고요. f'0, f'2가 0이다. 아, 이게 처음에 고민됐던 게 사실 이게 평행이동이잖아. 평행이동.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부분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수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f''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분된 거니까 3x x 마이너스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아, 이걸 수식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상 좀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f 이렇게 잡고 우선 갑시다. 그럼 fx가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 3x 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제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상태야. 근데 당연히 저 c라는 걸 c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라고 써도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게 f 0인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gx라는 녀석을 수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gx가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수식이 좀 꺼려지긴 했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 fx 플러스 그러니까 봐봐요. x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p의 제곱 빼기. 근데 f0은 지워질 거니까 상관없고요. fp라고 그랬으니까 p의 세제곱 플러스 3p 제곱 이렇게 우선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뭐 전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분하고 그럴 거니까 이제 평행이동의 표현도 있고 그냥 써놓고 우선 갑시다. 3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p 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됐다고. 자, 그러면 p가 1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은 이제 p가 1일 때 알았어. p가 1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gx는 잘 봐봐. 위에 건 똑같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2인가요?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아? 근데 그때 g 프라임 1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거 미분하면 되는데 요 미분을 그냥 가자고요.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인데 이 자리에 얼마? 1을 대입해 보렴. 그럼 12 마이너스 얼마? 12에서 0이 그냥 나온다고. 그냥 쭉.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은 그냥 참여. 아, 수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거죠. 그다음 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뭐겠어? 어디가 문제? 0이 문제죠. 근데 연속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0을 쓱 대입해 보면요. x에다 여기다 0 대입하면 너는 0이고 여기다 0 대입하면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뭐 p의 제곱 그럼 p의 세제곱 그러니까는 연속은 너무 당연해. 지금 상황이. 연속은 아무런 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미분 가능만 해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미분해서 대입을 하겠다고. 그럼 이제 g 프라임은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주고 여기 이미 있죠.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0. 그죠? 아, 쏘리 여기 이제 p일 때지 p.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p의 제곱 마이너스 6p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3p에다가 p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p가 0이거나 p가 2인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양수하고 이거 하나잖아. 이거 그냥 수식으로 다 풀리네요. 아, 그래서 문제가 표현이 좀 어려워서 기하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른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문제죠. 수식으로 그냥 정리하기에는 사실은 여기가 문제였던 것 같아. 수식으로 가도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의미를 좀 따져보자고. 내가 기하 대수를 섞으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gx라는 함수는 fx를 그 f0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극대값인 거잖아. 그래프로. 이게 또 명확해. 이 자리가 바로 뭐야? 여기가 이제 f0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뭐 둘 다 양수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우선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합시다. 우선 편의상. 그럼 너를 평행이동하면 이제 0보다 작은 위치는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맞아?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자, 자기 자신의 점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부분 p가 2라는 게 그럼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그러면 봐. 요 자리에 요게 이제 2, f2잖아. 그걸 x축으로 얼만큼? 요만큼. y축으로 얼만큼? 또 이만큼. 이렇게 옮겨지니까 자, 빨간색으로 보세요. 얘가 이렇게 붙으면 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뭐 극과 위치에서.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p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엔 그래프의 특징을 다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4분법으로 선생님이 3차 함수를 그리잖아요. 자, 설명 거의 끝난다 이렇게 되면. 자, 봐. 3차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쪽에서의 도함수보다 이쪽에서의 도함수가 더 크지. 그 얘기는 더 가파르게 변한다는 얘기야. 자, 위로 그림으로 다시 가봅시다. p가 2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요점 기반으로 해서 너가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죠. 맞아? 그런데 만약에 p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디서 끊어지겠지. 여기 어디서 끊어지는 녀석이 요렇게 붙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가파르게 변하겠죠.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지우고 이 정도면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이제 마무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요. x축이 여기 있어. 3차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진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 자리가 0이었고 이 자리가 2였어요. 그래서 p의 값이 2인 경우라면 빨간색으로 갑시다. 어떻게? 이쪽은 안 변해. 이쪽은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fx를 f0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얘는 안 변해. 그 얘기야. 이쪽은 절대 안 변해요. 맞죠? 근데 이제 p가 2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끊어져서 네가 이렇게 평행 이동,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붙은 거니까 어쨌든 이점 기반으로 해서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 되는 게 gx가 되는 거라고요. 왼쪽은 안 변하고 오른쪽이 대칭이 되게 p가 2일 때. 그렇다면 이제 p의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또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원래 있었어. 이 자리가 0이었고 이 자리가 2였고 이번에 어디서 끊을 거야? 2보다 더 큰 지점에서 끊을 거야. 이렇게. 그럼 더 가파르게 변하겠죠. 그러면 안 변하는 게 뭐야? 이쪽은 그냥 평행 이동만 됐으니까 원함수의 표현 그대로 같다고요. 맞죠? 근데 원래는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p가 이 자리야. 그럼 네가 내려왔다 일로 붙을 거니까 지금처럼 갔어요. 그러면 빨간 그래프랑 비교해보라고. 원래 그렸던 p가 2일 때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를 적분한 값은 자 보세요.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를 비교하면 여기가 더 넓잖아. 그러니까 음의 영역보다 더 넓어질 거 아니야 이쪽이. 그러니까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p가 2일 때 성립되고요. 이렇게 되는 건 이제 p가 2보다 클 때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하적 요소를 좀 섞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도 사실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이게 자명하게 니은이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그걸 기하적으로 해석하기로 마무리를 결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대수와 기하를 섞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14번이었습니다.